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이제 아리까리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아리까리 했었는데, 확실하게 이제 업체가 거의 정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삼성전자에서는 발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예,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두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이쪽이 더 훨씬 유력한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장 업체로 일단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요거 한번 보십시오. 예, 한종이 CES 끝나고 유럽 갔다. 예, 삼성 M&A 예, 이재용 출장 임박. 예, CES 끝나고 어디 갔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 유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자, 유럽에 가서 인수할 만한 회사가 예, 딱 두 개밖에 없죠. 예,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저한테. 아니, 백만장자님, 유럽 갔다고 해서 유럽에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제가 두 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두 회사가 예, 네덜란드의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회사 NXP, 그 다음에 독일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인피니언, 정확하게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두 회사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겠죠. 아니, 백만장자님, 이 차량용 회사 꼭 유럽 갔다고 해서 차량용 회사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는 보장은 뭐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6년 전에 하만을 인수했죠. 전장 사업에 베팅을 했어요. 자동차 전자장비 예, 사업입니다. 하만 차량용 관련 회사인데, 근데 이제 하만을 인수하기는 했는데 전장 사업에 베팅을 했지만 사실 성과가 좀처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장 사업에서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 회사가 좀 있으면 하만하고 차량용 반도체 회사하고 뭐 삼성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공다리 샤바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시너지가 나겠는데, 이게 하만 혼자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만을 누가 인수했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했죠.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먼저 인수한 게 하만이에요. 맨 마지막 그림은 예, 갤럭시카죠. 갤럭시카인데 그 과정에서 그 스타트를 하만으로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하만이 지난해 매출이 한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매출만 따지면 엄청나죠. 10조 원짜리 회사. 예. 지금 영업이익은 그래도 한 5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하만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비하면 조금 나아진 수준이긴 하지만, 예, 삼성전자에 인수된 이후에 그렇게 성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만을 인수하기 직전에인 2016년도에 하만이 영업이익이 6,800억이었어요. 물론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지금 하만이 그렇다 할 만한 상황을 지금 못 내고 있다. 자,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백만장자님께서 네덜란드의 NXP하고 독일의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두 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그러면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물론 삼성에서 확답 나온 건 아니에요. 저는 NXP보다, 예, 네덜란드의 NXP보다 독일의 반도체 회사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근데 NXP가 전혀 가능성이 없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독일의 인피니언을 조금 더 높게 보냐면, 지금 뭐 많은 회사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인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13% 정도 됩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에 시장 점유율 13%고 1위죠. 1위를 하고 있고, 그 뒤를 지금 NXP가 점유율 한 10% 정도. 근데 여기는 1등, 2등은 뭐 왔다 갔다 해요. 뭐 그거는 어디가 좋았다, 나빴다. 저는 둘 다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두 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삼성과 인수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점유율 저는 바로 1등으로 간다고 봐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피니언이 됐든 NXP가 됐든 하만하고 나중에는 합병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이제 NX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퀄컴이 NXP를 추진하려고 했어요.
이게 삼성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때 그 다른 나라는 다 승인했어요. 뭐 유럽 쪽도 승인하고 미국도 승인하고 일본도 승인하고 다 승인했는데 누가 막았냐면 중국이 가로막아 가지고 인수가 좌절된 사례가 있어요. NXP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최근에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각 국가에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의 M&A를 과거보다 좀 더 까다롭게 볼 그런 리스크가 있다. 그 중에서 NXP는 한번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면 저는 그런 리스크를 삼성이 안고 갈까? 물론 또 그 삼성전자랑 퀄컴은 좀 다르긴 하죠. 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할 때는 한 6대4, 7대3 정도로 인피니언이 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하만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한 이후에 처음이자 최대 규모로 진행된 M&A이자 어떤 최대 미래 역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림은 결국은 전장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 치면 차량용 반도체 쪽이라 차량용 반도체라면 또 유럽 쪽에 있는 회사는 뭐 NXP나 인피니언 밖에 없는데 저는 인피니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인피니언은 여러분 이 회사는 1999년도에 지멘스에서 분사된 회사예요. 반도체 사업부가. 그래서 그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돼서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뭐 1위, 지금은 거의 1위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스위스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있어요. 이 회사가 있었네. 근데 이 회사는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되나? 모션 맴스라고 뭐 가속도, 뭐 자이로스코프, 뭐 지자계 센서 이런 쪽에 하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스마트폰용 센서가 주력이에요. 이 회사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직원이 한 5만 명 돼요. 5만 명 되고 한 10,000명이 연구원이에요. 지금 좀 규모가 줄었지만 그래서 아시아하고 이게 유럽 쪽에 생산 시설이 있어요. 아시아 쪽에도 생산 시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12개 정도 되는데 한국에도 당연히 지사가 있습니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래서 여기도 세계적 규모의 반도체하고 센서 생산 업체예요. 그러니까 센서 생산 업체인데 근데 저는 이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 회사를 삼성전자가 가져오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하만과 함께 앞으로 지금 자동차 쪽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시장이 커질 건데 이 하만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 당연히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네덜란드의 NXP가 되겠죠. 좀 아쉬운 건 지금보다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이런 회사들을 좀 어떻게 잘 인수를 됐으면 조금 싼 가격에 잘 인수가 되지 않았나. 지금 가장 저 높이 있는 가격대에 이게 좀 한다는 게 좀 아쉽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종희 부회장님께서 지금 다음 주 말에 지금 귀국할 예정이시거든요. 현재 유럽 출장 중에 계십니다. 유럽 출장 중에 계시고 다음 주 말에 이제 돌아오시고 아마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독일의 인피니언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그리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 서울 서초 사옥으로 출근을 하셨거든요. 저보고 뭘 그렇게 잘 알아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안 됩니다. 그런 거 물으시면. 하여튼 오늘 출근하셨어요. 서초 사옥에. 그래서 출근하셨고 아마 설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께서 해외 출장, 특히 아마 유럽에 가시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아마 설 연휴를 이용해서 해외 출장에 오를 예정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